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은행 최종 면접 마지막 질문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은행 배지 달고 있는 임원분들 직무 관련 질문만 하시고 마지막에 배지 안 달고 있는 외부 면접관이 자소서를 엄청 털더라고요. 일하기 힘든 동료의 유형에 관한 자소서에 책임한 사람을 써놨는데 상사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에 집중이 힘든 경우와 원래 일을 안 하는 프리라이더 같은 유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두 번째만 대답을 하세요. 이래서 먼저 조심스럽게 지점 내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신입으로서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하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이 본인한테 일을 다 떠넘긴다는 상황만 가정해 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사수분께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고 조언을 구하겠다 하니까 그래도 계속 몇 달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래서 은행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은행에 안 좋은 문화가 퍼져서 조직 전체에 영향이 갈 수 있고 지점을 넘어 은행 전체의 실적에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상이제 분께 여쭤보겠다. 이러니까 표정이 개썩으면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상을 잘못 이해했던 걸까요? 부모님 둘 다 은행원이어서 물어봤는데 보수적인 은행에서 내부 고발자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냐 이러더라고요. 일단 좀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은행 최종 면접 마지막 질문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이런 케이스이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실 때 다른 질문도 다 한 번씩 복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는 다른 질문들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 제 경험상 그런 거니까 한번 다른 질문들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일하기 힘든 동료의 유형에 관한 자소서에 책임한 사람을 써놨다. 요거까지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같이 일하기 힘든 유형, 뭐 이런 거에 냄새 나는 사람,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이건 오히려 지원자가 조직적이어 보이지 못해요. 조직 적합성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이거 맞아요. 상사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자면은 상사가 일을 안 해서 이게 지금 나한테 오는 상황인 거예요. 요 개념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면접관은. 근데 원래는요, 상사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거의 기본 뼈대는 뭐냐면요. 뭐 어쩌라고 해요? 안 하는데 어쩌라고? 왜냐면은 내가 볼 때 이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어디선가 상사가 일을 존나게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상사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받았을 때 그게 저한테 차질이 가지 않는다면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제가 모르는 데서 어딘가 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입니다. 이거는 기본은. 근데 뒤에 맥락상 읽어보니까 지금 상사가 일을 안 해서 이게 나한테 넘어오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요.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랑 맥락이 똑같고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일단은 하겠는데 지금 내가 일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상사에게 언젠간 한번 말해서 정중히 거절하겠다. 핑계가 뭐예요? 내가 지금 업무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이거예요. 이걸로 정중히 거절하는 거. 이게 정답입니다. 이건 이미 정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짬뽕이 되신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 봤던 그러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 건 아닌데 다른 질문에 제가 쓰라고 했던 답변을 그냥 끄집어 와서 이렇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에 집중이 힘든 경우와 원래 일 안 하는 프리라이더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러면은 동문서답이고요. 만약에 뒤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해도 이거는 두 가지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일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요. 먼저. 이게 내가 말하는 두 가지씩인 거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먼저 안 나오고 밑밥을 깔잖아요. 밑밥을.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요런 내용으로 유추했을 때 이제 이런 거죠. 원래 일을 안 하는 애들 이거 말고 뭔가 사정으로 해서 일을 못하는 거면 내가 이걸 돕겠다. 뭐 요런 개념을 하나 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내 팀원이 일에 집중을 못한다. 어떻게 할래? 일단은 얘가 왜 집중 못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일이거나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때 뭐야? 페널티, 요맥락인데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는 페널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착한 척을 하는 뭐 그런 답변인데 요 답변하고 좀 원리가 유사합니다. 이건 이때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상사고요. 얘는 팀원이에요.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관이 두 번째만 대답을 하세요. 즉, 원래 일을 안 하는 새끼입니다. 요걸 말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됐냐? 먼저 조심스럽게 지점 내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신입으로서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동문서답인 거예요. 이러면 동문서답이라고. 상사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맡은 바 최선의 일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상사가 일을 안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신입으로서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사가 일을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제 일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이게 이러면 동문서답이에요. 이건 두 가지를 못했던 게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이 본인한테 일을 다 떠넘긴다는 상황만 가정해 볼게요. 그쵸? 왜 당연한 거냐? 당연히 신입으로서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너 그냥 당연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을 다시 줬죠. 이해를 못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준 겁니다. 너한테 일이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의 사수분께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고 조언을 구하겠다. 요거는 이제 제 개념 중에 사상이자에 대한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딜레마 상황을 하나 줍니다. 이때 내가 어떤 해결책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면접관이 이럴 수 있어. 이거 안 되면? 그럼 또 해결책을 주죠. 이거 안 되면? 또 주죠. 이것도 안 되면? 이렇게 계속 무한 꼬리질문이 나올 때, 씨발 모르겠고, 그러면 사수나 동료나 차상위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 해결책이 나온 다음에 차상위자한테 가는 거,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문제야. 그때 차상위자한테 가는 거지. 정중히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차상위자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뭔가 해결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거지. 왜? 이렇게 면접관이 그냥 억가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 쓰는 거지. 무조건 아몰랑 씨발 차상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수분께 이야기해보겠다, 조언 구하겠다 하니까 그래도 계속 몇 달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제 아까 정중히 거절을 한다 이런 답변이 있으면 이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키면요. 그래도 제 업무 차질을 근거로 해서 계속 거절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실제 회사에서도 이런 거절이 가능하냐?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상사가 시키면 해요. 보통 조직이란 게 그래요. 근데 이거는 면접이잖아. 여기 임원들한테 나는 회사 생활 할 때 이런 꼬름한 상황에서도 멘탈 안 털리고 번아웃 안 오고 이거 잘 극복해낼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 이거 다 하게 됩니다. 짬 때리면은. 자, 아무튼 계속 몇 달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은행에 안 좋은 문화가 퍼져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차사자분께 여쭤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나온 내용은 제가 옛날에 이제 만들었던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승진을 시킬 건데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을 시켜야 될까? 아니면 뭐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야 될까? 여기에서 나왔던 업무 성과 좋은 사람. 아마 이 영상 보시고 이런 맥락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요거랑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사가 나한테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은행 조직 전체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차장기자한테 뭐 여쭤보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아쉽습니다. 제 영상을 그냥 뭐 A라는 질문에 B라고 답변하고 C라는 질문에 D라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E라는 답변에 뭐 B 플러스 D를 하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고요. 당연히 이러니까 면접관 표정이 개 썩으면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상을 잘못 이해했던 걸까요? 그렇죠. 엄밀히 보면은 잘못 이해를 한 거고, 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건데, 그냥 요런 모범 답변만 그냥 잔뜩 다 긁어 와가지고 모든 딜레마 질문에 다 대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건 아니에요. 부모님 둘 다 은행원이어서 물어봤는데 보수적인 은행에서 내부 고발자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엄밀히 말하자면 내부 고발은 아니에요. 내부 고발은 회사 내에 있는 문제를 적어도 감사나 아니면 외부 뭐 기관에 알리는 걸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상사랑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내부 고발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사가 지금 꼬름하게 하는데 뭐 이거 뭐 팀장한테 뭐 알리지 말고 그냥 한다고 해야 돼 라는 건 더 틀린 거예요. 이건 면접입니다, 면접. 실제 회사 생활이 아니라 면접이에요. 이거 그냥 하겠다고 하는 애를 못 뽑아요, 면접에서는. 왜? 얘 폭발해, 나중에. 폭발해서 이런 애들이 이런 거 해. 저는 그런 애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만
좀만 더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지금은 자기 일 시키는 거죠. 이거 더 심한 걸로 갑니다. 뭐 다른 상사의 일까지 가져와서 그것까지 하라고 해요. 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상사, 또 다른 상사, 또 다른 상사. 얘 듣고 다 하래. 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면접이라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셨다라는 겁니다.